덕혜 옹주 1912년 5월 25일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고종의 거처 덕수궁에서 조선의 마지막 옹주인 덕혜가 태어났다. 고종이 회갑을 맞던 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다. 덕혜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인 귀인 양씨가 아닌 아버지 고종과 함께 보냈기에 아버지에 대한 정이 그만큼 깊었다. 그러나 두 부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한 것이다. 1921년 고종의 3년상이 끝난 후 10살이 된 덕혜의 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조선 황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일제는 덕혜에게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시키려 했다. (1921년 4월) 덕혜는 일본 거류민이 세운 일출 소학교에 입학했다. 당시까지도 그녀는 복령당 아기씨로 불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덕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 덕혜의 부르는 일본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일제의 압박에 굴복한 순종은 1925년 3월 24일 덕혜의 동경 유학을 명했다. 덕혜는 고종의 7째 아들인 영친왕의 집에서 여자 학습원에 다녔다. 당시 덕혜는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는데 일본인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독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무렵 덕혜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1926년 오빠 순종의 죽음과 1929년 생모 양씨의 죽음이었다. 덕혜는 이국 땅에서 말 그대로 고아가 되었다. 1931년 5월 8일 조선의 백성들은 덕혜가 대마도 백작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 일제에 의한 정략 결혼으로 일본인 아내를 맞은 영친왕과 같은 운명을 밟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신랑의 얼굴을 삭제한 결혼식 사진을 실어 분노한 민심을 대변했다. 결혼 1년 후에는 딸 정혜가 태어났고 덕혜는 얼마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덕혜는 결혼 후 조현병에 시달렸다. 남편은 집에서 간병을 하다가 1946년 정신병원으로 덕혜를 옮겼다. 일제의 패망 후 더 이상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덕혜는 법적 보호자였던 영친왕과의 합의를 통해 남편과 이혼을 했다. 1956년 딸 정혜의 실종과 죽음은 덕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라를 빼앗긴 데다가 부모도 일찍 잃고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떠나보낸 것이다. 만국의 옹주에게 다가온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운명은 결국 정신병원 입원으로 이어졌다. 1945년 해방 이후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덕혜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국의 궁궐에 가기를 원했다. 이 무렵 서울신문의 김을한 기자가 덕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귀국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조선 황실의 존재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덕혜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다시 탄원서를 올린 끝에 마침내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덕혜는 1962년 1월 26일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37년 만에 귀국이었다. 그녀가 1967년 무렵부터 말년을 보낸 거처는 낙선제였다. 1989년 4월 21일 덕혜 옹주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났다. 귀국 후에도 지병으로 고생을 하며 불운한 삶을 살았던 덕혜 옹주. 그녀가 정신이 맑을 때 썼다는 낙서 한 장이 남아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기에 역사의 경랑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의 아픔을 기억하며 낙선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